국민연금 연기수령, 조기수령 고민된다면 이 5가지로 평생 총액이 갈립니다. 건강을 위한 하이파이브를 3번 하시고 4명의 아나운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게 맞을지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빨리 받는 게 이득이라는 말도 있고 늦게 받으면 무조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느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 하나로 평생 받는 연금 총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국민연금인데 어떤 사람은 훨씬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훨씬 적게 받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연기수령과 조기수령을 놓고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는지 딱 5가지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국민연금 구조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고 최대 5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1년마다 연금이 약 6%씩 줄어듭니다. 연기수령을 선택하면 1년마다 연금이 약 7%씩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늦게 받는 게 무조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월 금액이 아니라 평생 총액으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예상 수명입니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을수록 연기수령이 유리합니다. 평균 수명 이전 가능성이 높을수록 조기수령이 유리합니다. 중요한 건 몇 살까지 살 것 같냐가 아니라 몇 살까지 살 확률이 높냐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현재 소득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고 생활비 여유가 있다면 연금을 굳이 빨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퇴직했고 당장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 조기수령은 손해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연금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생활을 지탱하는 돈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건강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병원 이용이 잦아졌는지를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건강이 불안하다면 나중보다 지금 받는 가치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다면 연기수령의 효과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다른 연금과 자산입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늦게 크게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한 노후 소득이라면 조기수령으로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5번째 기준은 심리입니다. 늦게 받다가 못 받을까 불안하다면 그 불안 자체가 비용입니다. 지금 받는 게 마음이 편하다면 그 안정감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연금 선택은 숫자뿐 아니라 심리까지 포함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수령이 무조건 똑똑한 선택은 아닙니다. 조기수령이 무조건 잘못된 선택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고 인생 조건도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인생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고 지금 소득이 있고 건강에 자신 있고 다른 연금이 있다면 연기수령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불안하고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다면 조기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 5가지만 놓고 보면 방향은 생각보다 명확해집니다. 국민연금은 한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그래서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선택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연기수령과 조기수령 중 어떤 선택을 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 기준 시뮬레이션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 조기수령 총액이 갈리는 실제 계산 구조를 공개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연기수령과 조기수령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가 차이 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총액이 달라지는지, 연기수령과 조기수령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나 인터넷 글에 흔들리지 않고 숫자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연기 수령은 무조건 더 많이 받는 선택이 아닙니다. 조기 수령도 무조건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총액은 월 수령액 곱하기 수령 개월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연기 수령을 하면 월 수령액은 커집니다. 하지만 받는 기간은 짧아집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월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받는 기간은 길어집니다. 이 두 개가 어디에서 교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정상 수령 시 월 100만원을 받는 구조라고 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월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대신 몇 년을 더 받습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을 선택하면 월 수령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시작 시점이 늦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몇 살까지 생존했을 때 총액이 같아지는지입니다. 이 지점을 흔히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연기 수령이 유리해지고 그 전에 사망하면 조기 수령이 유리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산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늦게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손익분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산 구조에서 꼭 봐야 할 요소들. 첫 번째 요소는 수령 시작 시점입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그만큼 일찍 돈이 들어옵니다. 이 돈은 단순히 받은 금액이 아니라 생활비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돈이 있으면 다른 자산을 덜 쓰게 됩니다. 이것도 숨겨진 이익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물가 반영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오릅니다. 일찍 받기 시작하면 그 상승을 더 오래 누적해서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생존 리스크입니다. 연기 수령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 불안하다면 연기 수령은 숫자상 유리해 보여도 실제로는 리스크가 큽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계산 착각.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기 수령하면 매달 얼마가 더 나오니까 무조건 이득이다. 이 계산에는 빠진 게 있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금액입니다. 조기 수령은 이미 받은 돈이 누적됩니다. 연기 수령은 그 기간 동안 받은 돈이 없습니다. 이 공백을 무시하면 계산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래서 연금 계산은 월 금액 비교가 아니라 누적 총액 비교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연금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언제부터 받느냐, 얼마를 받느냐, 얼마나 오래 받느냐,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숫자가 어렵다고 결정을 미루지 마셔도 됩니다. 구조만 이해하면 방향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연기 수령과 조기 수령의 총액이 어떤 구조로 갈리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이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 사람 유형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50대 퇴직 직전, 60대 은퇴 직후 각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이 이해되셨다면 다음 편은 꼭 이어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구조만 알고 결론은 못 내리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 상황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게 케이스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이 시리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보셔야 의미가 완성됩니다. 다음 편도 이어서 시청해주시고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본인 상황을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참고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기 수령, 조기 수령. 연령대별로 선택이 달라지는 진짜 이유. 앞선 영상에서는 연기 수령과 조기 수령의 총액이 어떤 구조로 갈리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구조는 알겠는데 그래서 내 나이에는 어떤 선택이 맞느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상황을 나눠서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편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연령대부터 보겠습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입니다. 이 연령대는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소득도 완전히 끊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을지를 고민하는 분들은
사실 아직 선택을 확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연령대에서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소득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입니다. 아직 소득이 있고 은퇴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기 수령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조기 은퇴 가능성이 높고 소득 공백이 길어질 것 같다면 조기 수령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입니다. 이 연령대는 선택이 현실이 되는 구간입니다.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바로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은퇴 직후 몇 년은 생각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의료비가 늘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생깁니다. 이 시기에 소득이 거의 없다면 연기 수령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기 수령은 생활비를 다른 자산으로 버텨야 하는 선택입니다. 그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조기 수령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이미 나오고 있고 생활비가 충분히 커버된다면 연기 수령의 장점이 살아납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연금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 소득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다음은 60대 중반 이후입니다. 이 연령대는 이미 선택의 결과가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연기 수령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 생활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연기 수령은 숫자상 유리해 보여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선택이 됩니다. 이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금이 아니라 생활 안정입니다. 조기 수령을 이미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연령대별로 공통적으로 놓치는 부분, 많은 분들이 연령대만 보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보다 중요한 건 상태입니다. 같은 60대라도 누군가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건강이 크게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나이 기준이 아니라 상태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소득 상태, 건강 상태, 자산 상태,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선택은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누군가는 연기 수령으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조기 수령으로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셔도 됩니다. 정답은 각자 다릅니다. 이번 편에서는 연령대별로 연기 수령과 조기 수령 선택이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절대 조기 수령하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연기 수령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이걸 모르면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이 절반만 이해된 상태로 남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선택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한 편만 보면 끝나는 영상이 아닙니다. 앞뒤가 연결되어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도 꼭 이어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위험한지, 어떤 선택이 안전한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어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본인 연령대와 상황을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연령대별로 연기 수령과 조기 수령 선택이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해도 되는 경우와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 유형을 정리합니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데도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기 수령을 무조건 막기 위한 게 아닙니다.
피해야 할 선택을 분명히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지금도 안정적인 소득이 계속 나오는 사람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고정급여나 사업소득이 있고 생활비가 충분히 커버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가장 큰 장점을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평생 보장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소득이 충분하다면 연금을 빨리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 경우 조기 수령은 필요 없는 손해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건강에 특별한 문제도 없고 가족력도 비교적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통계적으로 평균 이상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조기 수령을 하면 초반에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기 수령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특히 고령 구간으로 갈수록 연금 금액 차이는 생활 수준 차이로 체감됩니다. 건강 리스크가 낮다면 조기 수령은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카드입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연금이나 자산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퇴직연금이 이미 나오고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금융자산도 어느 정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당장 쓰는 돈이 아니라 노후 후반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수령을 하면 노후 후반으로 갈수록 현금 흐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국민연금은 늦게 받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연금 선택을 불안 때문에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에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이 불안만으로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높습니다. 연금 제도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 리스크만 보고 결정을 내리면 장기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불안은 이해해야 할 대상이지 결정을 지배하게 두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아직 전체 자산 구조를 한 번도 정리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국민연금만 따로 떼서 보고 다른 소득과 자산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의 조기 수령은 계획 없는 선택이 됩니다. 연금은 전체 자산 흐름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걸 안 한 상태라면 지금은 선택할 시점이 아닙니다. 조기 수령이 특히 위험해지는 순간, 조기 수령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지금 당장은 편해 보일 때입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안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가 늘고 소득이 완전히 끊기면 그때 줄어든 연금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이걸 미리 보지 못하면 조기 수령은 독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조기 수령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연금 선택은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게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급해질 필요 없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답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조기 수령을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봐야 할 차례입니다. 연기 수령이 항상 좋은 선택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연기 수령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연기 수령이 독이 되는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편까지 보고 멈추시면 절반만 이해한 상태가 됩니다. 다음 편까지 이어서 보셔야 연기 수령과 조기 수령을 완전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이어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내 선택이 미래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이 시리즈를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댓글로 본인 상황을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